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쩌고 채널 김소연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완독했는데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제가 느낀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책은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 책은 바로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거인을 이기는 기술이라고 써져 있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제 인생책 탑3 안에 들 정도로 너무 좋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례들을 읽으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저도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서평을 남기고 싶었고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바로 아무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전략으로 인류의 진보와 혁신을 이룬 다윗들의 이야기.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자신보다 더 몸집이 크고 또 강력한 전투 상대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또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윗의 기지를 발휘해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자신의 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처음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영화도 있고 책에도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고 또 뭐 성서에도 나오고 하니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1세기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군과 크레타선 출신의 블레셋군, 이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군인이 베들레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침략을 해서 그래서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결판이 안 나서 블레셋군 쪽에서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 우리 1대1 전면전 전투를 해서 이제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제 승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결판을 내자라고 하면서 자기 쪽 군대에서 강력한 전사인 큰 거인, 이 거인이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군 쪽에서도 한 명의 전사를 내보내야 되는데 상대편에서 골리앗을 내보내니까 이 골리앗을 보고 다들 이제 겁을 먹어서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던 이 소년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처음에는 이 뭣도 아닌 이 평범한 소년을 전투에 내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자원하는 전사가 없어서 결국엔 이 다윗을 전투에 내보내게 됩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이 평범한 양치기 소년인 다윗이 골짜기에 있는 거인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이 역사상 중요한 레전드 대결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인들의 강점처럼 보이는 특성들이 종종 치명적인 약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약자라는 사실이 종종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뒤바꿀 수도 있다. 약자라는 입장은 종종 문을 열어 기회를 만들어주고 약자가 아니었다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며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약자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약자인 다윗이
이 강자 기득권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유리한 방식으로 싸움을 이끌어서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1대1로 맞붙어서 창과 방패를 이용해서 전면전 결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싸우면 다윗은 무조건 불리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대신에 다윗은 이제 양치기가 직업이다 보니까 자신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깨들이나 뭐 사자, 그런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냥을 잘하고 새총을 잘 쏘고 물매질을 굉장히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물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에게 소리쳤을 때 그가 요구한 것은 1대1 결투라고 불리는 싸움이었다. 1대1 결투는 고대에서 흔히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싸움에서 양쪽이 야전에 돌입했을 때 심각한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저마다 대표 한 명을 선택해서 내보냈다. 골리앗은 이런 식의 싸움을 예상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전사가 나와서 백병전을 벌일 줄 알았다. 그때 다윗이 나타났다. 사울 왕은 다윗이 싸워볼 기회라도 갖도록 칼과 갑옷을 주려 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거절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 대신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들어 어깨에 맨 주머니에 담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설이 되었다. 다윗이 돌 하나를 물매의 가죽 주머니에 집어넣고 골리앗의 노출된 이마를 향해 썼다. 골리앗은 기절하여 쓰러졌다. 그러자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 거인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을 뱉다. 이렇게 약자가 규칙을 역이용했을 때 약자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강자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약점,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보호하는 그 좋은 보호 장치, 강력한 무기들, 뭐 창과 방패 같은 것들이 오히려 다윗의 기습 공격을 막아내는 데는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무거워서 이제 몸집도 크고 이런 갑옷 같은 것들도 무거워서 기동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그게 약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뭐 좋은 무기, 갑옷 같은 것들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강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하기에 이제 몸이 가벼워서 기습 공격을 하기에 몸을 잘 움직일 수 있고 기동력이 매우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고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말고도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변호사가 된 이야기, 그 난관을 극복하고 그것도 인류 변호사가 된 이야기나 미국의 최하위였던 농구팀이 최상위 농구팀으로 된 스토리들,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저의 첫 번째 서평 영상이 되었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서평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성장해요.